안녕하세요. 법과대학 신입생 여러분. 먼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법과대학 신입생분들의 졸업요건 및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졸업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졸업요건이라 하면 8학기를 모두 마치고 학생이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목을 들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첨부해드린 한 장짜리 졸업요건 파일과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졸업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양에서 33학점, 전공에서 48학점, 일반 선택에서 55학점, 총 136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이 생소하고 낯설 수 있겠지만 학기를 거듭할수록 친숙해질 단어들이 될 테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안내해드린 이수학점과 별개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린 이걸 졸업인증제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학점을 다 채워도 졸업인증제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졸업요건의 각 영역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양학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은 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유교양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교양입니다. 기초교양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글로벌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컴퓨터 프로그래밍 2, 총 6과목입니다. 이 중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글로벌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은 1학년 1학기,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컴퓨터 프로그래밍 2는 1학년 2학기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1학기 4과목 중 글쓰기와 컬리지 잉글리시는 학생분들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글로벌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시간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컴퓨터 프로그래밍 2도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시간표에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초교양에서 14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핵심교양 영역입니다. 핵심교양은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소통 5학점을 제외하고 각 영역별로 한 과목씩 3학점 이상 총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 중 소통 영역에서는 2학년 1학기 필수 교과목 회계화 사업계획서 교과목을 포함해서 총 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교양입니다. 자유교양은 학생이 원하시는 교과목 아무거나 2학점 이상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졸업요건 중 교양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대학 법학부 최저 전공 이수 요구학점은 48학점입니다. 이 중 9학점은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4개의 교과목으로 채우셔야 하는데요. 교과목명은 에스팀 클래스, 법의 기초, 리걸 마인드 세미나, 유레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학점은 학생분들이 듣고 싶은 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에스팀 클래스와 사제동의 세미나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합쳐서 최대 4학점까지 취득하실 수 있고요. 동일 학부 내의 타전공 이수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학부, 타전공, 용어가 많이 어려우셨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학부 학생분들은 4학기에 공법으로 할지 사법으로 할지 제1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신 전공에 따라 타전공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법을 제1전공으로 선택하신 경우 사법학 전공이 동일 학부 내의 타전공이 됩니다. 따라서 공법학 전공 학생이 사법학에 있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공법학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학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선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런지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단순한 영역입니다. 일반 선택은 법과대학의 총 이수 요구 학점 136학점 중
앞서 설명드린 교양 33학점, 그리고 전공 48학점을 뺀 나머지 자녀 학점인 55학점입니다. 이 자녀 학점 55학점은 정해진 교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요. 학생이 앞으로 진로 관련 있는 교과목이랄지 듣고 싶은 교양 교과목, 전공 교과목, 탁과 전공 교과목을 자유롭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일반 선택 55학점은 졸업인증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어서 바로 졸업인증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졸업을 하기 위해 졸업이수학점 136학점 이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졸업인증제라고 합니다. 졸업인증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심화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공학인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심화전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법대의 전공을 좀 더 심화하여 이수한 자격을 말합니다. 법대 전공 이수학점 48학점에 21학점을 추가해서 총 6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화전공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전공,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부가적으로 이수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전공, 부전공 이 단어도 참 생소하죠. 다전공은 제1전공의 학위 이외에 추가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전공은 1전공 이외의 학위를 추가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다전공의 절반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대 사법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 경영대학의 경영학부를 다전공을 신청을 하고 이수 요구학점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학생은 제1전공의 법학사와 그리고 제2전공의 경영학사 총 2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다전공이 아닌 부전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학부의 부전공을 신청을 하고 다전공의 약 2분의 1학점을 이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법학사 학위 1개의 학사 학위만 취득하게 되고요. 별도의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부전공은 다전공에 비하여 적은 이수학점을 듣고 학위를 취득하진 않지만 그의 절반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졸업인증제로 교직이수와 공학인증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선택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직이수는 2학년 때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교직이수를 희망하시는 학생분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졸업인증제 중 심화전공을 제외한 다전공, 부전공, 교직, 공학인증은 이수요구 학점이 각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요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하나 내볼 거예요. 2022학번 법과대학 법학부 학생이 심화전공으로 졸업인증제를 선택하는 경우 어떻게 학점을 이수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답이 잘 떠오르시나요?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양 최저이수학점 33학점, 전공 최저이수학점 48학점, 그리고 심화전공 21학점. 여기까지 합하면 총 10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총 이수해야 할 136학점에서 102학점을 빼면 34학점이 남죠? 이건 일반 선택 55학점에서 심화전공 21학점을 뺀 숫자와 같습니다. 즉, 남은 34학점은 교양, 전공, 탁과 전공, 학생이 듣고 싶은 교과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때 교양은 최대 50학점까지만 이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강신청 유의사항을 통해서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졸업요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 설명 전 졸업요건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요.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어떠한 교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은 대부분 이수해야 되는 학년과 학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가 아니라면 수강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은 졸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과대학 신입생 1학년이 1학기에 수강해야 할 교과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과대학 법학부 신입생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19학점입니다. 이 19학점 중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교양에서 글로벌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1, 그리고 전공에서 에스팀 클래스, 총 3과목의 5학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할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교양에서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그리고 전공에서 법의 기초, 총 3과목의 8학점은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졸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교과목입니다. 법대생이라면 민법 총칙을 안 듣고 다른 교과목을 듣는 학생이 거의 한 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만큼 민법 총칙은 법대 교과목들 중에 최고로 기초 교과목이기 때문에요. 수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린 대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총 16학점이 됩니다. 나머지 3학점은 교양을 들으시거나 전공을 들으시거나 아예 안 들으시거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초과학기 없이 8학기 안에 졸업을 하려면 한 학기에 17학점 이상씩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3학점은 가급적 교양 교과목이라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 신청해야 할 교과목을 알았으니 이제 수강 신청 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수강 신청은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흔히들 경쟁이 치열하면 뭐뭐 수강 신청 이렇게 일컫죠. 예를 들어 콘서트랄지 전시회 관람권 이런 것들을 예약하려면 티켓 오픈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땡 하고 눌러야 하잖아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신입생 수강 신청도 가급적 24일 오후 2시 전에 미리 접속해서 2시 땡 하고 시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시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24일에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수강 신청 변경 및 포기 기간에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변경 및 포기 기간은 개강하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3월 8일 오후 11시까지이고요. 이 기간에는 수강 신청을 실패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 시도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하고 다른 교과목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배정된 교과목은 삭제 및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하기 위해 수업계획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장바구니 기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담습니다. 그런 다음 수강 신청 기간에 장바구니에 담은 교과목을 포함해서 수강 신청을 눌러 성공하면 시간표에 담기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신입생 수강 신청 기간에는 장바구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2학기부터 장바구니를 포함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은 컴퓨터, 모바일로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가급적 모바일은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메일입니다. 이 중 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온국민 포털에 접속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후 하단의 수강 신청 아이콘을 눌러 수강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직접 수강.국민.ac.kr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여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강 신청을 눌러 위에 개설 교과목을 선택한 후 기본 검색으로 놓고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조회하여 원하시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설 강좌를 선택한 후 법과대학 법학부로 해놓고 조회해서 나온 리스트들 중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을 완료한 교과목은 나의 시간표에서 내역으로 또는 시간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수강 신청 전 수강 신청 체험 시스템을 통해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험해 보시면서 눌러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강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신입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컬리지 잉글리시 수강 신청은 아무거나 해도 될까요?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할 교양 교과목 중 글쓰기와 컬리지 잉글리시는 비고의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표기된 교과목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글쓰기는 06, 07, 08 분반, 컬리지 잉글리시는 15, 16, 18 분반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로 표기되어 있는 다른 분반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학부 신입생분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면 안내해드린 분반의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배정되어 있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동 배정된 글로벌 영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1, 에스팀 클래스는 수강 신청을 삭제도 변경도 하실 수 없습니다. 수강 신청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여 2월 24일 신입생 수강 신청 일자에 수강 신청하지 못한 교과목이 있더라도요, 좌절하지 마시고 개강하고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변경 및 포기 기간에 수강 신청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교재 및 법전을 미리 구입해야 할까요? 수업 교재와 법전이 생각보다 비쌀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선배와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개강 이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강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의 답변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강 신청 등 학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 온 국민에 들어오셔서 사용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종 학사 공지사항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인 K카드, 그리고 학교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각종 학사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온국민,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국민대학교 e캠퍼스, 이 세 가지 앱은 개강 전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졸업 여건과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안내해드린 메일과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